자,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좀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다.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대로 갈까? 어디로 갈지 한번 보면은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수치적으로 우리가 그 KB국민은행이라는 곳에서 이제 매주 그 매수 심리를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 안에 있는 약한 그 서울 같은 경우에 한 900개가 넘는 이제 그 부동산들을 통해서 지금 매수자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면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우위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또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의 또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는데요. 자, 지금 KB 그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또 전주보다 약한 4.3포인트 정도가 또 올라갔어요. 포인트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거의 94.5 그러니까 전주가 약한 90점 뭐 한 0이 정도 됐었는데 4.3포인트가 94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죠. 자,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11월 달에 첫 주 같은 경우만 해도 계속 뭐 규제에 대한 어떤 뭐 누적된 그런 분위기들 그렇죠. 또 그리고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 뭐 집을 사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집을 갖고 있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집을 팔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관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관망을 좀 하는 거죠. 이제 급매를 기다리면서.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와 매도가 지금 연결이 직접적으로 뭐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에서도 매도인들이 만약에 급한 마음이라면 가격을 매수인들이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매도인들도 뭐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아 이런 정말 그 매도 쪽에서도 가격 조정을 해주지 않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 매수 심리 주시도 그렇죠. 좀 급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뭐 지수가 이렇게 많이 높아질 수는 없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첫 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포인트까지 하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들어서면서 오히려 지금 전세 대책이라는 또 한 번의 뭐 일종의 또 그것도 공급 대책이긴 하죠. 그래서 공급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시 좀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의미에서 뭐 이것이 어떤 좀 반대적인 오히려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좀 특이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4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면서 기준선에 지금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지금 100을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매수자가 매도인들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래서 또 한 번 매수자 우위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상승 랠리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거의 뭐 기준선을 곧 또 넘어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근데 뭐 지역별로 좀 살펴드리면은 자, 강남 쪽에 한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당연히 뭐 그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제 동작이라든지 지금 뭐 영등포라든지 뭐 강서라든지 그렇죠. 대부분 지금 강남 쪽에 있는 11개 구 같은 경우에 매수 심리가 지금 강북 쪽에 지금 14개 구보다 조금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요 지점도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뭐 한 12월 이전 그러니까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중저가 쪽에서 조금 그 매수 심리가 또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많이 움직였어도 실제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고 노원 같은 경우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던 게 강북 쪽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뭐 한 11월 거의 뭐 후반 쪽으로 가면서 지금 12월 쪽에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강남 11개 구 쪽이 오히려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내년에 지금 또 양도세 중과 부분이라든지
종부세 중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강남 쪽에서도 지금 매물들이 조금씩 쌓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매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물들이 조금 적체가 되면서 그래도 요때 한번 그러면 좀 사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그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또 매수 쪽이 강남 11개구 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그 뭐 유동성 문제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내년에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뭐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만 보자라면 역시나 지금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매매 시장조차도 전세 시장이 좀 밑에서 올려 붙이는 이런 어떤 형국이다. 자, 그런데 지금 강남 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노후 아파트라고 하는 지금까지 뭐 실질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가는 뭐 한 20억이 넘어가도 뭐 한 3, 4억, 4, 5억 정도 아주 저렴했던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노후 아파트들까지도 전세가 너무 올라가면서 이제는 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같은 경우에도 강남 살기가 너무나 이제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개포 우성 1차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7년 차 들어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자, 37년 차 된 그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가 그렇죠. 전용 158제곱미터가 최근에 전세가가 21억이 넘어갔습니다. 매매가가 아니고요. 전세가가 21억이 넘어가면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같은 경우 그러니까 8월이라고 하면 지금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을 때죠. 자, 요 조금 나오기 직후였죠. 자, 요 때가 좀 영향이 덜 받을 때, 요 때가 14억이었는데 지금 21억이니까 요거 지금 뭐 한 몇 달 사이에 그렇죠. 한 3개월 사이에 거의 7억 가까이가 지금 올라가는 전세가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음마 아파트 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죠. 지금 41년 차 지금 들어간 바로 그 아파트가 됐는데 자, 전용 84제곱미터 지금 33평 같은 경우가 최근에 10억 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예전 같으면 뭐 한 4억에서 5억, 최근 같은 경우에도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전세가였는데 최근에 전세가가 10억이 넘어섰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그 학군 바라보고 계신 또 학부모들은 많은 부담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전용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억 원에서 10억 원 바로 이제 턱 밑까지 지금 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32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꽤 오래된 아파트죠. 지금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에도 전용 83제곱미터가 지금 10억 원을 지금 또 요것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 6억대 정도의 전세가 형성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10억까지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잠실주공 5단지 마찬가지죠.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전용 76제곱미터가 지금 7억을 넘어섰으니까 보통 뭐 한 2, 3억, 3, 4억 생각하셨던 분들은 거의 한 배 정도가 지금 올라간 모습이어서 이제 노후 아파트까지도 이제 너무 올라가서 강남은 뭐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전세를 사는 것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강남이든 강북이든 뭐 대부분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전세난에 지친 그런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그렇죠. 차라리 내가 이렇게 전세를 많이 못 구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는 제가 강남 쪽만 좀 재건축 쪽 앞두고 있는 노후 아파트를 살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간 그 상승률 자체가 0.15%나 지금 올라가는 폭 자체도 굉장히
큰 상황이 되겠죠. 자, 뭐 지금 상승 랠리조차도 지금 74주째니까 거의 1년 6개월 이상 지금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올라가는 폭 자체도 전체적으로도 지금 크다. 폭 자체도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전세 대책에 대한 실망감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은 이번 전세 대책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파트 쪽에 뭐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 뭐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다주택자들이 좀 편안하게 그 아파트를 좀 전세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이제 기대감에 좀 못 미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나도 뭐 아파트 지금 당장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렵다. 뭐 이렇게 또 사실이 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전세 매물 품귀까지 계속 겹치면서 실망감과 매물 품귀 이러다 보니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상황에 맞게 그 전세 보증금에서 조금 뭐 올린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해서 매수 전환 쪽을 좀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좀 뭐 계속 좀 매수 우위 지수가 좀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실제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9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3,000건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지금 10월 들어서면서 거의 한 4,300건, 4,000건을 홀 넘어서서 지금 거의 뭐 한 14% 정도가 또 갑자기 또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4개월 만에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거래량의 지금 반등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전국 부동산이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세종시가 지금 올해 한 40% 정도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새뜸 13단지라는 이 아파트는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올 초에 6억 정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11억을 넘어서면서 그렇죠. 10억 클럽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남부권 쪽 수도권을 많이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0.56%나 뛰어서 2013년 10월 말 이후에 가장 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최근에 또 부산 쪽을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울산 쪽이 지금 0.65%로 지금 역대 최고치를 지금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창원 같은 경우에도 1.0%니까 야, 주간 상승률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집값 안정이 어려운 이유 뭘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매수세 같은 게 게릴라식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지금 뭐 파주나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김포 쪽을 아무래도 누르다 보니까 실수요하고 지금 갭투자 이쪽에 겹치면서 그렇죠. 결국은 다시 또 상승세를 지금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올해 지금 청약시장 신기록이 또 계속 속출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18년하고 19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았죠. 이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아주 높았는데도 평균 경쟁률이 약 한 30대 1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70대 1을 넘어갔고 뭐 최고 경쟁률은 이미 500대 1을 넘어갔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너무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희망 고문에 지친 이런 또 분들이 매매로 전환하는 게 좀 빨라지고 더더구나 지금 2030 영끌도 계속 좀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강남 쪽뿐만 아니라 서울 중저가 쪽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연말이잖아요.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해드리고 2021년 전망해드리는 세미나를 수요일 날 마련을 하고 있고요. 자, 2021년 중에서 내년에 서울 부동산 중에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유망 투자처들을 좀 추천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또 토요일 날 갖고 있습니다.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서울 지역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뭐 이 지역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늘 3대도심이 되겠죠. 뭐
당연히 이제 종로 쪽, 그다음에 이제 강남 쪽, 그다음에 영등포. 특히나 이제 여기에는 이제 3대 업무지구도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 또 이제 그 GTX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이쪽 3대 업무지구, 3대도심을 지금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 지금 영등포 쪽을 이제 많이 좀 집중을 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영등포가 많은 뭐 그 사업들이 실제 좀 진행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대로 지금 같은 경우 지하 사업도 내년 이제 개통이 되죠. 서부간선도로 지하 같은 경우도 이제 개통이 되고, 그러면서 또 상층부 공원화 사업도 이제 진행이 되고, 지금 뭐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후년이면 또 착공이 되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24년 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영등포 쪽으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영등포 아무리 지금 뭐 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고, 지금 여의도를 또 품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또 많은 직장인들은 대부분이 또 영등포 쪽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의도는 뭐 그런 그 1인 가구들이 거주할 곳도 많이 없을 뿐더러 뭐 또 집값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통 영등포 쪽을 주거지로 이제 많이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에도 지금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죠. 뭐 파크원이라든지 지금 뭐 그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지금 페어멘트 호텔이라든지, 그렇죠.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등포 아무리 좋지만 결국은 역세권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역세권 중에서도요. 자, 아무래도 뭐 도보, 1분 거리가 최 2분이 되지 않는, 내가 지하철역에 나와서 1분 거리, 그러니까 1분 조금 넘어가는 쪽에 내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초초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천천히 걸어도 그렇죠. 자, 그래서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인 영등포 구청역에서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의도 역세권까지 그렇죠. 바로 또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심장부로 쭉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바로 이제 여의도역이 바로 그것이죠.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비노선하고 이제 신안산선이 지금 뭐 이제 들어오는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여의도역까지도 거의 세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자, 요런 것들이 있어서 그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겠죠. 자, 국회도로 지금 내년 지금 4월 정도 개통 앞두고 있고, 자,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죠. 내년 8월 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은 정말 뭐 영등포에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영등포에는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이 세 개 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준공업 지역들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준공업 지역들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금 2015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많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산동이나 양평동이나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보시면 젊은 인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 영등포 지식산업센터의 중심에 있는 또 당산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가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인 영등포 구청역이 되겠고요. 자, 영등포 구청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등포 구청에서 세정거장을 오면 여의도역까지 5호선 따라서 쭉 올 수가, 2호선도 마찬가지죠. 뭐 당산 쪽이라든지 뭐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당산 같은 경우에는 또 9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에 지금 코스트코라는 아주 대형 그 마트와 롯데마트라는 또 대형 마트가 각각 1분 거리에 있고요. 대부분 직장들이 이 1분 거리 안에 지금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그렇죠. 지금 안양천 따라서 지금 내년에 지금 이제 개통이 되고, 특히나 지금 여의도에서 직접 나오는 이 국회대로 지하화가 지금 내년 4월에 개통이 되는데, 개통이 되고 나면 이 상층부는 전부 다 공원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내 집에서 또 이 공원까지 거리가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호재들을 안고 있는 곳인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일단 여의도, 강남, 종로, 서울의 3대 업무지구, 3대
현대 도심인 영등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것이 이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입지를 보더라도 자, 더블 역세권에서 1분 거리, 직세권 많은 직산업센터에서 1분 거리. 자, 뭐 코스트코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대형 몰세권에서 또 1분 거리. 자, 또 앞으로 그 국회도로 지정화가 되면 앞으로 공원이 될 텐데 이쪽 습세권에서 또 1분 거리. 자, 그러면서도 젊은 직장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1.5룸 타입의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이요. 이쪽도 많이 올라 있는데요. 자, 지금 그렇지만 여기 가격 경쟁력이 있죠. 3억 800에서 3억 1,800인데 전세가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라고 하면 자, 지금 더블 역세권 다 1분 거리에 3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85에서 90만 원까지 높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뭐 다 또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2021년 전망을 하는 세미나를 제가 매주 수요일 날 마련을 하고 있고요. 자, 또 뭐 많은 부동산들이 있지만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경기 인천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울 부동산 관심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따로 서울만 떼가지고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토요일 날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뭐 분석을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또 개인 상담도 해드리고 또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따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연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그 상담을 오시거나 뭐 아니면 뭐 세미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도 고민이 지금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지금 올해 안에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는 분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뭐 내년 초에 또 매물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또 기다리는 게 맞을까? 자, 그러다가 또 더 올라가는 건 아닌지. 자, 결국은 지금 굉장히 뭐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 전문가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뭐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세미나도 한번 참석을 하시고 또 뭐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 또 직접 나가서 임장도 해보시고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좀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늘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